어떻게 답이 되셨나요? 다른 분 또 질문을. 네. 이게 소설도 그렇고 되게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2시간을 무리 없이 관객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늘 근데 다른 영화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. 2시간 이렇게 TV랑 다르게 TV에서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자유롭잖아요.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잠깐 멈출 수도 있고. 근데 이 극장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훨씬 그게 내용 자체가 그 관객들에게 잘 편안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특별히 이 영화만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, 저는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. 그게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학교에서 그랬어요. 그 찍잖아요. 필름으로 다 찍었습니다. 필름으로 찍고 그 찍은 게 그 다음날 아침에 현상이 돼서 그 러쉬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다 모여서 그걸 봐야 돼요.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거 찍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그걸 꼭 보고 그게 이제 이상하면 그때 촬영 감독을 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제가 처음에 그 거짓말 찍고 이랬을 때만 해도 35mm 필름으로 찍지만 러쉬가 16mm로 이렇게 축소돼서 와요. 그래서 너무 어두우면 이거 그 축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. 뭐 뿌여면 이거 축소하면서 뿌여진 것 같아요. 뭐 이러면서 해고 당하지 않을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왜 16mm로 축소해서 봤냐면 그 당시에 그걸 35mm로 줘도 저희가 현장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. 극장을 대여하지 않고는. 그래서 그 16mm 영상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봤고요. 되게 낭만적이죠. 네. 호텔 방에 모여서 이렇게 필름 틀어갖고 사운드도 나오지 않는 그걸 그렇게 보고 그랬었어요. 근데 요즘은 그게 디지털로 다 나오죠. 그러니까 볼 사람만 봅니다. 디지털로 그냥 이렇게 전달되죠. 근데 오래된 정원 때는 디지털로 전달됐었고 이제 그 OK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를 다 담아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늘 그 소리가 안 나지만 전체를 다 담아서 확인하면서 계속 그 다음 작업을 하고 그랬었죠. 그렇지 않으면 그 아시잖아요. 이 손톱 깨무는 경험이란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뭐 이것 때문에 도저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필름을 현상소에 보낸 이후에는 그게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세트를 부술 수도 없고 그 현장을 떠날 수도 없고 진짜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입니다. 자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김영 감독님이 워낙 외식이 힘들어서 많은 후배 촬영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리서치를 했어요. 그게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관객분들의 그 신청은 한 분만 더 받고 그 나머지 질문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쪽에서. 되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금 카메라 2대로 찍힌 거거든요. 근데 카메라 2대로 찍을 때는 샷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냥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. 좀 넓은 샷을 이렇게 보기 좋은 그 넓은 샷 2개를 이렇게 찍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조명에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샷들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.
근데 저 당시에 카메라 2대를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 했었거든요. 회사를. 늘 그 현장 편집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딜로 했었던 것 같아요. 현장 편집을 안 할 테니 카메라 한 대를 더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.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대로 찍고 싶으면 회사를 설득해야 됩니다. 당연히 2대가 따라오고 빨리빨리 찍어야 되겠죠. 이거 그러니까 이것의 그 망원렌즈 관련해서는 그래요. 처음에는 제가 망원렌즈들을 지금보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은 이제 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 커트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장면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다면, 그리고 뭐 앞사람과 뒷사람이 같이 한 프레임에 있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질문은 조금 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, 신뢰할 수 없는 샷과 마주쳤을 때 촬영 감독의 선택은,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감독의 연출 구성이 촬영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 맞췄을 때 김용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물론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김용 감독님이 아주 멋있는 선문답을 내리시긴 했어요. 그래도 감독은 옳다. 근데 오늘은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질문을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. 그게 진짜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. 옳죠. 근데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합니다. 그러니까 현장에서 갑자기 감독님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? 그거는 안 되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?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.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계속 얘기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감독님들이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잘 할 줄 알면 직접 찍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러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서 해주는 건데, 그거를 감독님들이 이제 점점 일을 떠넘기다 보면 너무 중요한 결정들까지 막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하죠. 근데 그 중요한 결정들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기술적인 요인에 좌우되는데,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일하다 보면 근데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막 이제 그때는 이미 뒤집거나 뭐 사이즈를 바꾸거나 이러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현장에 가서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런 걸 다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. 이것도 맥락은 좀 비슷하긴 한데요.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항상 관습적인 앵글과 창의적 앵글을 조금씩 섞어 쓰잖아요. 근데 이제 뭐 김영 감독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리를 하자면은 멀티 카메라보다는 원 카메라를 선호하시고, 소스 편집보다는 사전 단계에서 카메라 편집을 중요시 하시고, 또 많이 남용되는 커버리지 샷의 불필요함 같은 것들을 많이 경계하셔서 말씀하시는데, 이것도 감독님이 다른 책에서 답은 내놓으시긴 했어요. 촬영 감독의 예술적 성취는 감독이 원하는 만큼.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바람난 가족 때 일인데요. 어떤 시퀀스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시퀀스는 문소리 씨가 이렇게 통화하는데 배경으로 흘러가는 장면들의 모음이었어요. 그 장면들을 텅 빈 집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움직이는 빛에 의해서 슬쩍 보였다 사라지고 뭐 이런 거를 싱크대에 쌓여 있는 설거지, 헝클어진 방 막 이런 거를 여러 장면을 찍었어요. 근데 그때 임상근 감독님 그걸 찍으라고 해놓고도 우리가 이제 그림 콘티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계속 뒤에서 보시더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. 이건 쓸 리가 없다 내가. 근데도 이제 못하게는 안 하시고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계속 찍었는데
그 느낌이 왔어요. 아, 이 장면은 영화에서 사라지는구나. 정말 깨끗이 사라졌어요. 흔적도 없이.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거기에 그 빈 방에 움직이는 빛과 뭐 물건들과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. 그 이미지 자체로는.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. 영화를 만드시는 입장에서. 요번 질문 조금 시인 감독님들한테 좀 민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산업 시스템이 주 52일 시간의 그 산업 시스템이 정착이 됐잖아요. 홍영화기에서는. 그러면서 촬영 감독의 예술적 의지와 노동 조건의 갈등이 굉장히 이루어집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냐면 마태 효과라고,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, 가진 자는 더 많이, 뺏기는 자는 더 많이 뺏긴다라는.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김영 감독님이나 홍경표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테이스트의 자유, 그다음에 스케줄의 일정 정도, 물론 이제 그 1억짜리 영화나 100억짜리 영화는 항상 시간과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창의적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주 50일간의 그 노동이 어떤 면에서는 신인 촬영 감독님들한테는 그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, 김영 감독님처럼 이렇게 후배들을 많이 아끼시고, 또 김영 감독님도 25년 전에는 분명히 그런 장벽을 뚫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거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모든 사람은 뭐 누구나 남들이 모르는 그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. 다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정확히 그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필름 시절에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필름을 돌릴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필름 전체를 살 수는 없어서 그걸 이렇게 24장씩 롤에 감아요. 스틸 카메라 롤에 담아요. 그래서 코닥 필름 몇 개와 후지 필름 몇 개를 이렇게 네거티브를 현상소의 도움을 받아서 잘라서 그 롤 안에 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현상소에 맡겼어요. 그러면은 그 아주 풍족하게 후지 필름과 코닥 필름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제가 한 것이니까 그랬는데, 그 다음날 현상소에서 후지 필름 새 롤은 잊어버렸대요. 현상 못했대. 잊어버렸대요. 코닥 필름 새 롤만 현상이 돼서 나왔어요. 그 당시에는 그 후지 필름을 쓰는 게 되게 이렇게 어려웠어요. 그냥 그 필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 6종류의 필름을 직접 테스트해서 막 현상까지 해봤다 그러면 되게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요즘 예를 들면 그 풍족할 것 같은 리틀 드러머 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편안하게 테스트할 시간을 절대 주지 않아요. 줄 수도 없고. 그래서 무슨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배우가 의상을 입어보는 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날이 생기면 그날 그냥 카메라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씩 찍고 그걸 테스트해서 보고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특혜와 그 풍족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, 그 테스트의 모습이라는 것도 말로 들었을 때 되게 근사해 보이지, 그냥 필름을 혹은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소진하고 그걸 어딘가에서 제가 확인해보고 그러는 것이죠. 근데 그것이 꼭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해야 그게 아무리 그 거칠은 레벨에서 일어나더라도 그 자기한테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.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. 많은 경우 테스트 하셨다는 그 화면들을 제가 보면
이미 그 존재하는 그 카메라의 어떤 특성이나 뭐, 예? 그 스펙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테스트 많이 하시는 경우를 봤는데,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.